조경이라는 이슈가 뜨는데 이 조경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원이 큰 아파트일수록 이거 조경업체 선정하는 게 말이 많아. 관심도 많고. 왜냐면 이게 보이잖아 자꾸. 조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업체들이 와서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와서 자르는 업체가 있다 없다 해서 저는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경업체가 지금 낮은 가격에 최저가 낙찰을 하게 되면 낮게 쓴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퀄리티 보장하는 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이 옆에 이제 날라리 동대표 같은 분께서는 페인트, 그러니까 페인트는 진짜로 최저가하면은 조금 힘들어요. 막 비 오고 그러면 막 페인트 나가 떨어지고 그래요. 금세 다시 해야 된다고. 돈 많이 드니까 좀 어렵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적격 심사를 최저가와 적절히 혼합한 형태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케어 아파트에 올려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적격 심사를 하게 되면 PT를 하죠. 그래서 이런 PT 자료를 내시면은 좋은 점들이 뭐냐면 이 안에 정보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 사업 설명회처럼 이렇게 PT를 듣게 되면은 공부가 많이 돼.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저희 아파트를 좀 보고 아파트에 맞춰서 좀 제안을 준다고. 이 아파트는 어떤 부분이 좀 약하다,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고 앞으로 해야 될 게 뭔가라는 거를 좀 방향을 정리를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냥 일반 회사 다닐 때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영역업체 이제 선정할 때 그렇지. 선정할 때 필요해서 선정할 때도 있는데 가끔, 정보를 얻어내려고. 그렇죠. 아이디어 야에라 정보를 얻어보고자. 그러니까 겸사겸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할지를 이제 기획을 하는데 막 잘 안 나와 생각이. 야, 이 회사는 PT하러 가면 안 되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우리 업체한테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PT를 받을 때도 있죠. 그렇죠. 네. 그 말씀대로 이런 아파트에서 이런 PT를 하면은 이런 거에 좀 적응이 많이 되신 분들이 있으면 좋거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쉬워요. 이게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들이 이런 업무들을 하기에는 솔직히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요. 뭐 여기에 따라서 무슨 그 인터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스터디가 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좀 어찌 보면 사회적 경험이 프리젠테이션 경험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근데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조금 다행인 거는 그 업체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추후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 정리가 좀 돼요. 여러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아파트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해달라. 그런 조율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 가능한 게 바로 보통 2년 계약을 안 해주세요. 대부분 다 1년 계약만 합니다. 1년 계약. 왜냐하면 1년하고 재계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협상 포인트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올려주고 더 추가해서 어떤 것들을 해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체하고 아파트하고 일을 서로 잘해서 질이 올라갈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1년 끝나고서 최저가 입찰하고 그러면 계속 싼 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파트는 점점 퀄리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연도에도 업체를 저희가 바꿔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거 알겠더라고. 작업하고 그런 게 훨씬 세련돼져요. 인력들도 더 많이 들어오고. 주로 조경만 해도 그런데 딴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견적 내는 거에서 핵심이 뭐겠어요, 다. 인건비. 몇 명 인건비 들어올 건가? 재료비. 조경 같은 거에는 재료비 뻔하잖아요. 들어가는 거. 돈 얼마 쓸 건가? 장비, 이렇게 사다리차 같은 거 얼마 들어올 건가? 포크레인 들어올 건가? 뻔하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싸다는 거는 결국에는 장비가 빠지는 거고 인력이 덜 들어오는 거고 재료가 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빼박이야, 빼박. 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너무
싸게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 적격 심사를 하면 심사표라는 거를 일단 나눠줘서 점수를 매겨요. 점수. 업체별로. 근데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교통부. 그래서 정식으로 이걸 매뉴얼 이 문서 양식을 줘요. 그래서 굳이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점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크게 네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신뢰도가 30점, 업무 수행 능력이 30점, 사업 제안서가 10점, 입찰 가격이 3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나누거든. 요거는 완전히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 채점 기준표는. 이 채점 기준표에 근데 그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뭐냐면 기업 신뢰도나 업무 수행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기업 신뢰도는 신용평가 등급 이런 거는 다 서류 떼가지고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고칠 수가 없잖아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서류 낸 거에서 점수 주는 거라서 거의 다 만점. 행정처분 건수 이런 거 이제 행정처분 몇 번 받았나 이건 또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럼 행정처분도 거의 없어요. 그거 다 만점. 그리고 기술자 보유 현황, 장비 보유, 업무 실적 이런 것도 보면은 제출하면 거의 다 만점이에요. 만점인 경우가 다반사고 점수가 차이가 나봐야 1, 2점밖에 차이 안 나요. 여기서. 점수 차이가 몇 점 안 나. 그럼 어디서 저희가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사업 제안서라는 거를 평가하는 점수가 있어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프리젠테이션을 참가하시면은 이걸 와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시면은 요 설명을 듣고서 저희가 이건 몇 점 주고 싶다를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수 차이가 그럼 언제 벌어지냐면 마지막 입찰 가격 30점에서 그냥 결정이 됩니다. 이게 적격 심사해도 입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냥 끝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저가 입찰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도 아까 뭐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이 입찰이 들어오게 되면은 고만고만하게 들어오면은 좀 안심이 되거든요. 대충 이 선에서 움직이나 보다. 근데 어떤 업체가 뚝 떨어뜨려 가지고 써버리면은 서류상에 이상이 없으면은 이거 평가를 안 하면은 걸려 또. 특별한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딴 데는 막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건데 저희가 작년에 딴 데는 막 최고는 6천 몇백만 원까지 쓰고 딱 하나만 6천만 원대가 아니라 5천만 원대로 써서 들어온 거야. 얼마나 찝찝해. 나머지 업체들 한 4-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나머지 업체는 가격이 비슷한데 하나만 5천만 원대야. 근데 원래는 서류 심사에서 하나 잡아냈어. 저희도 4천만 원대가 있었거든. 그거 너무하잖아. 그래서 걔네는 보니까 우리 전에 작업하시던 분이 간판가리를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 거야. 대표는 똑같고. 그래서 그건 찾아내가지고 탈락. 전화 통보했어요. 탈락이라고. 그래서 그쪽은 탈락했고. 근데 이 배점 기준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이게 그 기본 매뉴얼로 다 사용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걸 다 써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면은 나중에 걸면 또 걸릴 수가 있어요. 이 적격 심사가. 이 매뉴얼 표도 이게 안전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격 비중이 높은데 너무. 어떤 게? 가격이 지금. 그지? 근데 이거를 조정을 할 수가 없어 이거. 그래서 그 배점이 뒤에서 문제가 또 생겨요. 이 배점 차이가 여기 보면은 입찰 가격 세부 점수라고 하는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30 마이너스 입찰 가격 최저가 외의 차액비를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가지고 A 업체가 100만 원 들어오고 B 업체가 102.2만 원 들어왔잖아. 그러면 100만 원 최저가 쓴 데는 30점 받아. 그리고 뒤에 102.2만 원인 데는 2.2점이 빠져요. 그래서 27.8점 줘야 돼. 이제 최저가 낸 데를 기준으로 해서 빼기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깎아 내려가는 거구나. 근데 최저가가 만점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되게 합리적인 것 같죠.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점수 높은 거네. 근데 딴 데서 점수를 좀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조절이 되잖아. 근데 이거는 되게 양호한 거여서 100에서 102.2만 원이면 점수 차이가 2.2점밖에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근데 금액 사이즈가 크잖아. 3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다 0점 처리예요.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다 0점 처리가 됐습니다. 전 업체가. 그래서 그냥 이 최저가 입찰 쓴 업체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낮게 쓴 4천만 원대로 쓴 업체는 탈락됐지만 서류 심사에서 이 다른 업체는 최저가 5,500만 원 정도 쓰셔가지고 낙찰 받았어요. 나머지 업체들은 PT 정말 잘해주셨고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채점표에서 당해 낼 수가 없어. 이게 이 채점표의 함정이에요. 이 채점표의 함정. 연차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진 거는 이거는 이상이 있는 거에 더 이상이 있는 거예요.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거지 뭐 돈을 많이 주고 싶다 적게 주고 싶다는 거는 2차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써요. 이게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냥 통과는 맞아요. 근데 아파트는 하여튼 안 좋아지는 거예요.